네, 이번 시간에는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 그래프 관련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프 관련 새로운 기능으로서 여기 보면 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데이트나 타임 액시스 라벨에서 포맷이 좀 자동으로 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X축의 X축의 months of year, 그 다음에 뭐 Y축에 적당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의 사이즈가 변함에 따라서 X축에 있는 포맷이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기능이 추가됐고, 지금은 이제 여기 그 월 단위로 박스 플롯이 그려지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빈 조정을 통해서 기간 변경을 통해서 그 빈의 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X축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데이트 타임 빈 또는 데이트 타임 랩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월별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데이트 타임 빈 하나의 간격을 예를 들어서 쿼트로 바꾸면 이렇게 분기별 박스 플롯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추가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라인 그래프에서 라벨링 하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 이 상태에서 이렇게 라인 차트를 그리겠다 그러면 범례를 클릭해 보면 범례에서 라벨 및 라벨 세팅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라벨을 보면 민 값, 맥스 값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라인 차트로 표현된 것 중에서 민 값이나 맥스 값을 표현하고 싶다면 라벨에서 또는 라벨 세팅에 들어가서 제일 작은 값, 제일 높은 값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라인 차트에서 가장 작은 값과 라인 높은 값에 대해서 라벨링이 설정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ensity random jit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우리가 jit 기능 중에서 몇 가지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에서 타임을 x축에 놓고 플롯을 설치하면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데이터가 많은 코적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jit 기능인데, jit 기능에서 이렇게 centered grid 그리고 density random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day of week를 y축에 드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centered grid라든지 이렇게 density random으로 jit의 표현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지도 맵 기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점프 16 버전에서는 그 한국 지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서 쉐이프 파일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리정보 데이터 파일을 설정하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맵 디렉토리에 저장을 한다든지 맵롤을 설정하지 않고 그래프 빌드의 맵 존에서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맵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한국 지도가 그 그래프 빌드에서 추가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그래프 빌드 화면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그래프 여기 백그라운드 맵을 가보면 이렇게 15 버전까지는 없었는데 여기 사우스 코리아 프로빈스라는 좀 맵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도 단위까지 지도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프로빈스라는 게 맵쉐이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웨이스트를 이렇게 드랍을 하면 각 그 시도별로 어떤 데이터를 지도를 백그라운드로 깔아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줌인, 줌아웃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인, 뭐 이렇게 줌아웃 이렇게 해서 지도를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빌드를 보면 여기 X축이라든지 Y축,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기능이 그래프 빌드의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래프 빌드의 두 번째 뭐 show 밑에 이런 타이틀이나 서브 타이틀, XY 축 이런 것들, XY 축의 타이틀 이런 것들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빨간 삼각형을 누르고 예를 들면 타이틀을 빼고 다 이렇게 제외하겠다고 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타이틀만 남아있죠. 이렇게 어떤 그 X축에 표현되는 정보를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빌드에서 런 차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되어 있었는데 여기 페일리오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파레토 차트 같은 거 그릴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래프 빌드에서 런 차트 형식으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카운트를 y축에 갖다 놓고 카운트를 y축에 갖다 놓고 라인을 선택하고 런 오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라인 차트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차트 형태로 보면 이런 것은 컨트롤 차트 관리도에서 그릴 수 있는데 관리도보다 그리기가 쉽고 그래핑 존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좀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빌드에서 이런 라인 로 오더 기능을 이용해서 런 차트를 우리가 플로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래프 빌드에서 라인 서머리 스태트에 들어가서 누적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적합은 뭐 일반적으로 포뮬러를 함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X축에 코즈가 들어가고 Y축에 카운트가 들어가고 이것을 라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서머리 스태트에서 이것을 누적합, 큐뮬러티브 썸을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 바 차트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Shift 키를 누르고 바 차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서머리 통계량을 썸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정렬을 하면 뭐 파레토 차트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합을 표현할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라벨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태블에서 이렇게 라벨 기능을 설정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태블에서 라벨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그래프에 같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별로 이렇게 라벨을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그래프만 우리가 이제 해당 그래프에만 영향을 주는 라벨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빅클래스를 가지고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이런 이제 플롯을 선택했다고 하면 여기에 셋 쉐이프 컬럼을 하면 특정한 컬럼명을 라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나이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 스크립트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포인트에서 set shape expression에 들어가서 특정한 스크립트를 넣으면 이렇게 스크립트 형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별과 성별 슬러시 대시 네임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복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별 이름 이렇게 중간에 대시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그라디언트 레전트 특히 컨투어 프로세서 그라디언트 레전트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15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16 버전에서 조금 더 컨티뉴스하게 여기 그라디언트 레전드를 표시하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프 빌드에서도 그라디언트 세팅을 하는 방식이 15 버전보다는 16 버전에서 조금 더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좀 더 그 플렉시블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세팅, 그러니까 점차적인 어떤 컬러의 변화 같은 걸 표현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 번째로 이제 스무딩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스무딩 평화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컨슈머 프라이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들어가서 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것의 프라이스가 변동되는 것을 스무딩 라이어로 표현을 할 때 이제 메소드가 기존에 스플라인밖에 없었는데 이게 로컬 커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교적 고레이, 무빙 에버리지, 무빙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무딩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추가됐죠. 그래서 보면 로컬 리전, 로컬 웨이팅 같은 게 추가가 됐고요. 그래프상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스무드에 보면 로컬 리전, 로컬 리더스, 로컬 오버스트리스, 그 다음에 웨이팅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활용해서 스무딩 라인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새롭게 추가된 스무드의 요약표를 제가 이렇게 첨부시켜 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라벨, 그러니까 보통 라벨이 대각선 형태로 있을 때 라벨을 랩핑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시리즈 풀이라는 그 칼럼을 보면 변수의 이름이 되게 깁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시리즈 풀을 x축에 놓으면 이렇게 길죠. 길고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얘를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돼서 이렇게 그 그래프가 표현되는 면적이 좀 좁아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x축에서 여기 라벨 오리엔테이션이 앵글이고 이렇게 해서 랩 라인, 그러니까 이 랩핑에서 보여주는 라인의 개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두 개로 앵글, 그러니까 x축의 타이틀이 이렇게 대각선 형태일 때 웹 라인을 아까 2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해서 전체적으로 그래프 전체 화면에서 그래프를 조금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컬러 테마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설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일에 레퍼런스, 그다음에 그래프에 여기 보면 그 필드 에어리어 기능 중에서 이렇게 언실렉티드 베이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컬러 테마에서도 몇 가지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가된 컬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주얼하게 가시성이 높게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프 15 버전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의 변화된 기능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 그 외에 그래프 관련 새로운 기능 1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